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그 표면 아래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고자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꽤 흥미롭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매일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딱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들인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2026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김 선생이라는 분의 블로그에 올라온 포스팅 모음이에요. 근데 이게 몇 면을 보면 진짜 당혹스럽거든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나 보네요. 네네. 처음엔 봄을 알리는 전통 절기죠. 경칩이랑 춘분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스타벅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책 리뷰가 딱 등장합니다. 흐름이 확 바뀌네요. 그렇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굴착기나 지게차 같은 소형 건설기계 실기시험 가이드가 막 나오고요. 또 자율주행 무인지게차 기술 동향. 마지막으로는 성인 교육생들을 가르치는 직업훈련 교사의 성찰로 끝이 나요. 얼핏 들으면 그냥 개인의 의식의 흐름대로 쓴 일기장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자료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약간 날카로운 통찰이 숨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자료들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파편화된 일상의 기록 같지만요. 깊이 들여다보면 인류가 세상을 통제하고 이해해온 방식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제하고 이해하는 방식이요? 네. 오늘의 심층탐구 미션인 바로 그 진화의 궤적을 쫓아가는 겁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생존을 위해서 자연이라는 거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냈는지부터 시작해 볼 거고요. 자연을 데이터로 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읽기의 기술이 현대 비즈니스에서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는 데이터 분석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짚어볼 겁니다. 나아가서 물리적 현장에서 인간이 거대한 기계를 통제하는 방식, 또 그걸 대체하는 자율주행 기술, 마지막으로 이 자동화 물결 속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인간의 역할까지 한번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인 그 자연을 읽어내는 기술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김 선생님 블로그에 경칩이랑 춘분에 대한 기록이 되게 상세히 적혀 있더라고요. 현대인들한테 절기는 그냥 달력에 적힌 옛날 풍습 정도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포스팅에 담긴 조상들의 행동을 보면 단순한 미신이 아니더라고요. 약간 초기 데이터 예측 모델 같달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절기인 경칩에는 개구리나 도롱뇽 알을 건져 먹는 풍습이 있었대요. 허리 통증도 낫게 하고 눈을 맑게 한다는 이유로요. 물론 지금은 위생이나 생태계 보호 때문에 구경만 하는 문화로 바뀌었지만요. 맞아요. 블로그에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뼈에 이롭다는 의미의 골리수, 여기서 유래한 고로쇠 수행 마시는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네, 그런 조상들의 풍습을 초기 데이터 모델로 보는 관점이 참 재밌네요. 네 번째 절기인 춘분 기록을 보면 그게 훨씬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 춘분용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춘분이 낮이랑 밤 길이가 같아지는 기점이잖아요. 이때 조상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볶은 콩을 먹으면서 볶은 콩 먹자, 쥐알 볶자 이렇게 외쳤다고요. 언뜻 보면 그냥 쥐를 쫓는 주술적 행위 같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곡식을 축내는 동물들에 대한 경각심을 마을 사람들에게 확 각인시키는 장치였던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준비 과정이었네요. 게다가 나이 수만큼 커다랗게 떡을 빚어서 머슴들한테 든든하게 먹였다는 나이떡, 일명 머슴떡도 노동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놀란 건 날씨 정미였어요. 날씨를 보고 한 해 농사를 예측했다는 부분이죠. 맞아요. 비가 오면 병치레가 젖고 풍년이 든다? 동풍이 불면 보리 농사가 잘 된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수집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자연의 데이터 포인트로 농업이라는 생존 알고리즘을 돌렸던 셈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두 번째 주제랑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바람 방향이나 비 같은 자연의 데이터를 읽어내는 게 생존이었다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요? 아까 블로그에 뜬금없이 등장했다고 했던 그 책 리뷰가 답이 되겠네요. 차연나 저자의 데이터 읽기의 기술이요. 네, 스타벅스 코리아 1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신데 이 책에서 아주 명쾌한 명제를 던지죠. 모든 데이터는 심리학이다. 모든 데이터는 심리학이다. 이 문장이 주는 울림이 꽤 크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면 엑셀에 꽉 찬 숫자나 복잡한 그래프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 이면을 보는 겁니다. 현대 기업들은 하늘의 구름을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결제 영수증을 보는 거죠. 아, 구름 대신 영수증을 본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달콤한 음료 주문량이 확 늘어난다는 수치가 있다고 치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후 업무에 지쳐서 당분과 휴식이 절실한 직장인들의 보상 심리라는 인간의 욕망을 읽어내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숫자는 그냥 껍데기고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 패턴의 맥락을 찾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동풍을 보며 보리를 심었듯이 현대의 분석가들은 영수증을 보며 사람들의 무의식을 예측하는 거죠.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살아남는 데이터 읽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방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를 읽어내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단 몇 센티미터 1초의 오차로도 엄청난 물리적 사고가 날 수 있는 현장이라면 어떨까요? 거기는 데이터를 읽는 수준을 넘어서 기계를 완전히 내 몸처럼 통제해야 하는 영역이 되죠. 네, 바로 김 선생님 블로그의 메인 주제인 소형 건설기계의 세계입니다. 저는 이 포스팅들 보면서 이 무거운 쇳덩어리를 다루는 일이 진짜 엄청나게 섬세한 물리학의 연속이라는 걸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엔진 힘으로 쾅쾅 밀어붙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섬세함을 느끼셨나요? 기계 구조나 안전 수칙을 보면 완전히 직관이랑 반대로 조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굴착기 구조를 보면 사람 팔이랑 놀랍도록 비슷하거든요. 어깨에 해당하는 붐, 팔뚝에 해당하는 암, 그리고 흙을 푸는 손에 해당하는 버킷으로 나뉘어 있어요. 네, 관절이 있는 구조죠. 근데 경사지에서 굴착기가 이동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는 그냥 팔을 번쩍 들고 조심조심 갈 것 같잖아요. 시야를 확보해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실제로는 전복을 막으려고 무게중심을 극단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붐을 최대한 내리고 장비가 비탈 아래를 향하게 한 상태로 가야 한대요. 지게차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을 받치는 포크랑 뼈대인 마스트가 있는데 짐을 잔뜩 실어서 앞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옆으로 쏙 내밀고 가나요? 절대 안 됩니다. 시야가 가려지면 무조건 후진 주행을 해야 하는 철칙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는 방향이랑 이동하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 엄청난 인지적 부하를 운전자가 견뎌야 하는 거죠. 굴착기도 작업 반경 5m 이내에 접근 금지, 같은 디테일한 수칙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인지적 부하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런 안전수칙들은 인간이 거대하고 위험한 물리적 힘을 통제하려고 스스로 부여한 엄격한 규율인 셈이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기술적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어떤 변곡점인가요? 인간이 극도로 긴장하면서 조종해야 했던 이 강철의 세계에 센서와 데이터가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블로그에 스크랩된 월관툴 잡지 기사를 보면 태진 ENG에서 개발한 토비카라는 장비가 나옵니다. 아, 저도 봤어요.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주행 무인지게차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타지 않고 물류 창고를 누비는 거죠. 사람이 안 탄다는 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후진 주행할 때의 딜레마나 무게중심 계산을 기계가 알아서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조종사가 목을 돌려가며 땀 흘려 후진하던 걸 이제는 360도를 동시에 읽어내는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가 대신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능력이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아예 넘어선 거죠. 와, 단순한 인건비 절감 차원이 아니네요. 맞아요. 물류 현장의 패러다임이 인간의 물리적 통제에서 알고리즘의 자율적 통제로 넘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김 선생님이 올리신 통달 시리즈라는 실기시험 가이드가 완전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처음에 지게차나 굴착기 실기 규정 보고 뭘 이렇게까지 깜깜하게구나 싶었거든요. 실기시험이 정말 엄청나게 엄격하죠. 지게차 실기 보면요. 전체 코스를 단 4분 안에 완주해야 해요. 출발 신호 울리고 1분 내에 출발선 못 넘으면 즉시 실격이고요. 게다가 주행 중에 포크 높이가 50cm를 넘거나 라인을 밟아도 바로 탈락이죠. 네, 그리고 짐 싣고 내릴 때 조작이 완전 비대칭이에요. 짐을 들어 올릴 때는 무게중심을 몸쪽으로 가져오려고 마스트를 뒤로 기울이는 후경 조작을 해야 하고 내려놓을 때는 앞으로 기울이는 전경 조작을 해야 합니다. 이걸 4분 압박 속에서 해내야 해요. 시간 제한 압박 속에서 그런 정밀한 조작을 요구한다는 건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서 몸이 기억하는 머슬 메모리로 체화됐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굴착기는 한술 더 떠요.
조종석에 십자형 조이스틱 2개가 있는데 왼쪽 레버는 선회하거나 암을 땡기고 밀어요. 오른쪽 레버는 붐을 움직이고 버킷을 조작하죠. 이걸 동시에 움직여서 4분 안에 4번의 골착을 끝내야 합니다. 흙을 푸는 것도 대충 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버킷 윗면이 평평할 정도로 가득 채우는 평적 상태를 만들어야 해요. 가상의 제한선 넘거나 흙을 너무 많이 흘려도 안 되고요. 운전석 벗어날 때 오동작 막아주는 안전노브 안 채우면 바로 탈락입니다. 로더 같은 경우도 힘이 아니라 3분 동안 정밀하게 통제해야 하고 후진할 때 버킷 높이 1.2m 이하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합격 가이드들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제한된 시간, 오차 없는 정밀함, 이런 것들은 그냥 자격증 주기 위한 장벽이 아니에요. 치명적인 물리력을 가진 기계를 다룰 때 인간이 스스로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전문가적 규율의 결정체입니다. 전문가적 규율이요? 네,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이 엄격한 규율에 자신을 맞춤으로써 수톤의 강철을 다루는 경지에 오르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직업적 전문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앞서 자율주행 기술이 등장했다고 했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피땀 흘려 채워한 이 숙련의 영역을 알고리즘이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술이 한계를 극복해주고 안전해지는 건 참 좋은데 인간이 수십 년 쌓아온 그 치열한 숙련의 과정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닐까 약간 서늘함도 느껴지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서늘함을 안고 오늘 자료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지는 마지막 포스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화하는 중장비 이론 수업이라는 글인데요. 김 선생님이 직업 훈련교사로서 쓴 글이죠. 네, 교실에 13명의 성인 교육생이 앉아 있어요. 네, 이분들 사연을 보면 우리네 팍팍한 삶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퇴사하고 지게차로 진로를 완전 바꾼 사람, 연로하신 부모님 가업 이으려고 실전 기술이 다급한 사람, 다들 절박한 사연을 품고 6시간짜리 긴 이론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요. 자동화와 AI의 시대에 이 절박한 학습자들을 대하는 김 선생님의 태도입니다. 3월 새학기를 앞두고 기존 부교재를 전면적으로 다시 쓰는 손보기 작업을 하시거든요. 교육 목적이 그냥 시험 합격이었다면 시중에 있는 교재, 앵무새처럼 읽어주면 끝이잖아요. AI도 그 정도는 완벽하게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의 개정판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당장 내일 현장에 나가서 다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한가?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실제 교육생들이 묻는 궁금증들 다 달아놓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안전이랑 보건 파트 엄청 강화했더라고요. 실무에 꼭 필요한 부분이죠. 심지어 굴착기를 트럭에 안전하게 싣고 내리는 실제 적재 영상도 찾아 넣고요. 블로그나 현장에서 쓰는 진짜 실무 용어들까지 수업에다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교재를 진화시켰다고 표현하시는데 그 말이 되게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13명의 교육생이 가진 각자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거칠고 변수 많은 현장에 대비할 수 있게 맞춤형 실전 지식을 재가공하는 것. 이건 완벽한 매뉴얼을 가진 무인지게차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생존을 위해 지식을 진화시키는 이 교육적 교감의 가치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와, 오늘 심층 탐구 여정을 쭉 돌아보니까 진짜 엄청난 간극을 가로질러 왔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쫙 꿰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경칩과 춘분의 날씨를 살피며 생존을 위해 자연의 데이터를 모델링했던 지혜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영수증 숫자로 소비자의 심리를 읽어내는 데이터 사이언스로 이어졌고요. 네, 그다음 물리적 세계로 넘어와서 단 50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규율 속에서 무거운 강철 기계를 통제하는 인간의 엄청난 숙련도를 봤습니다. 물론 자율주행 무인지게차 토비카가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자동화 현장도 목격했고요. 하지만 결국엔 교육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교재를 수정하고 현장의 언어로 지식을 진화시키는 한 교육자의 치열한 고민으로 이야기를 맺었죠. 과거부터 미래까지 완벽하게 이어지는 궤적이네요. 오늘 이 탐구의 끝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물류 현장에 도입되는 자율주행 지게차나 완벽하게 통제되는 데이터를 봤잖아요.
만약 기술이 극도로 발전해서 산업 현장의 물리적인 위험이 완벽히 사라지고 기계가 스스로 안전하게 모든 걸 통제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유토피아 같기도 한데요. 언뜻 보면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면 김 선생님이 시험 합격을 넘어 현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인류가 수천 년간 위험을 길들이며 몸에 새겨온 그 전문가적 교율과 생존 기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리적 리스크가 거세된 온실 속에서 여러분의 직업이나 전문 분야에 AI나 교과서가 절대 가르쳐 줄 수 없는 현장에서만 통하는 생존 기술은 무엇으로 남게 될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제할 위험이 사라진 시대, AI가 가르칠 수 없는 나만의 생존 기술이라 깊은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기술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만큼 우리가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육체의 기억이나 규율의 가치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에 좋은 자극제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숨겨진 다양한 데이터의 의미도 새롭게 읽어내 보시고요. 오늘 통찰들이 여러분의 배움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꽉 채워줄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 보따리 싸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깨어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